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잡설 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막 말레이시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왔습니다. 어디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요즘 뭐 지금 동남아를 좀 순회하시면서 네.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 교육 사실 정말 바쁘신 분이거든요. 저희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네. 아세안 나라들은 8월에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거든요.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나요? 네. 예. 거기에 대한 그 준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그 싱가포르 노조분도 만났는데 또 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세안 나라들의 이 남한과 북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순회 공연 관련하여 드리겠습니다. 뜨거워진 관심 때문에 보고까지. 지금 더운 거예요. 네. 너무 더워요.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단군에 대해서. 단군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역사책에 나왔던 단군. 그 단군 할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군이 할아버지입니까? 저희 배우기는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그럼 조 단군이셨군요. 저희가 왕족의 집안인 것 같았긴 했는데 예. 저희 뭐 할아버지로 많이 이제 친숙하게. 그렇죠. 네. 저희가 또 배울 땐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이다. 그 그렇죠. 출발점을 단군으로 잡는데 네.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날 살펴보는 단군 신화의 의미. 단군의 어머니가 인간이었습니까? 동물이었습니까? 그건 알죠 저는. 곰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호랑이 네네네. 할머니가 될 뻔도 했는데 호랑이 포기하고 할머니는 나갔고. 이제 곰이 인간이 되고 싶은데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해라.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성공하고. 네. 그렇죠. 곰이 인간이 돼서 예쁜 처자가 됐는데 외롭다. 아기를 갖고 싶다니까 그럼 환웅이 너의 인간으로 잠시 변해서 신랑이 돼서 사랑을 나누고 그 결과 아들이 태어나니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박달나무 단자의 단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이 이제 태어난 거네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곰하고 호랑이한테 왜 마늘하고 쑥을 줬어요? 그 냄새 나는데 그거 늘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조금 제가 조사 연구를 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이메일로 연락드릴게요. 우리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것도 사과도 있고. 딴 거 많잖아요. 근데 왜 마늘인가? 그죠? 왜 쑥인가? 그죠? 나는 원래 사과를 먹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단군이 개국한 연도가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역산을 해보니 기원전 2333년이더라. 그래서 단군이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조선이란 나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조선이 그때 조선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기원전 2333년에 이제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이면 5,000년인 것 같은데 기원전이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게 5,000년이 되나요? 여기다 2018년을 더하면은 한 4,400년이잖아요. 여기 차 2018년 더해. 그렇죠. 기원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구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면 1,000년이 되는 거지. 첫 해에 벌써 1,000년을 먹고 들어간다 보면은 이제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다. 그렇구나. 우리식 산법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나 뭐 이런 유수한 문명과도 우리가 역사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게 곰, 호랑이,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만약에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곰이 포기했으면 호랑이 신화가 됐을 텐데 이제 곰 신화가 된 건데 곰을 자기 조상의 신으로 여기는 전통은 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만주에 유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제 호랑이를 자기 조상의 신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우리 민족의 원류를 이루는 중앙아시아나 만주나 시베리아 쪽에서는 대부분 그걸 이제 퉁구수족이라 그러더라고요. 퉁구수족 전문 용어로 네네. 퉁구수족들은 곰을 조상신으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최근 그 조사에 따르면은 연구에 따르면 흑룡강
그 만주하고 러시아 쪽에 강인 흑룡강 유역에 살던 그 만주족, 퉁구스족에 나오는 곰신화가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단군신화하고 유사점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살짝 이야기했던 조 소장님의 궁금증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조상신 다른 뭐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동물을 다 신으로 삼았을까? 그러게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다른 멋있는 것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렇죠. 그 로마인들은 늑대의 후손이잖아요. 늑대 신인 것이지. 늑대. 예, 그리고 그래서 싸움을 잘하나 보네. 인도에 가면은 코끼리들. 코끼리. 예, 코끼리들이 있고 뭐 어디들은 뱀도 있고. 맞아요. 뱀 숭배하는 것도 있었죠. 네,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각 민족들이나 부족들이 살던 지역에서 네. 가장 강력한 동물, 가장 강력한 동물. 사람을 압도하던 아. 그 가장 강력한 동물이 이 신령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되고 그 신령한 힘을 숭배하니까 당연하게 이제 동물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님도 숭배하고 신령해 보이니까 해님도 숭배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나무들마다 또 능력을 영혼이 가지고 있다고 있고. 나무를 숭배할 때도 있고 뭐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바위에 바위. 바위에 또 신이 있다고 바위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 인간의 인식 발전 정도가 진화 과정에서 이제 동물 수준에서 점점 벗어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세고 파워가 있는 걸 보면은 숭배하게 되는 나보다 위에 있고 신으로 생각하게 되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힘만 있으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기용신, 기용신이 되실 수도 있다는. 그리고 삼국 공국시를 보면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보면 유독 아래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단군은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하여튼 사람한테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닌데 이제 한반도와 만주 지역 다시 말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의 그 시조들 왕의 시조들의 탄생 그 신화를 보면은 다 아래서 태어나요. 그렇네요. 다 아래서 많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면은 이 단군 신화로 대변되는 곰 조상신을 모셨던 그룹하고 이 한반도와 이 만주 일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기원을 이루는 그 부족이나 그 민족의 세력들하고는 좀 기원을 달리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호랑이 신이 있었을 거고 곰 신이 있었을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달걀 신인 거죠. 달걀 신. 그래서 그 고주몽이니까 고씨. 그리고 박혁겠으니까 박씨, 김수로가니까 김씨. 김씨들은 다 달걀에. 저요? 저요? 고씨, 박씨, 김씨는 다 달걀에서 난 거네요. 조씨는 뭐 달걀, 알. 그럼 뭐 경주에 가 보면 다 달걀이네. 뭐. 계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림. 닭게자, 닭수, 첨성대 옆에. 저기에 뭐 꼭기요 하고 했더니만 뭐 또 뭐 알이 있어서 해보니 뭐. 그러니까 이제 박혁께서 말고도 여러 이제 뭐 김씨 왕도 있고 신라에 뭐 석탈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한반도 주변으로 오면은. 곰의 자손이 아니라 아래 자손 뭐 이런 신화들이 참 치다 보니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그죠? 성주 씨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단군 할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 그렇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거 왜 시험 볼 때도 가끔 등장하고 이랬었어요. 그럼 홍익인간이란 말을 단군 할아버지가 2333년에 만들었을까요? 그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홍익인간은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그때 만들진 않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역사가가 이거를 정리할 때 홍익인간이라고 정리를 했죠. 그 역사가가 누구냐? 우리가 찾아보니 단군 신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현존 역사서에 나오는 그걸 찾아보니 우리 고려시대 때 승려 일현이 쓴
삼국유사였죠. 삼국유사. 그 유명한 네. 삼국유사. 그 삼국유사가 1281년에 쓰입니다. 1281년. 이때가 언제냐면 몽골이 거의 5, 60년 동안 침략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피폐해지고 드디어 강화도에 도망가 있던 그 왕족하고 귀족이 몽골에 항복을 해서 이제 두 손 들고 나와서 부마국이 될 때, 그러니까 왕자는 그 몽골의 공주하고 귀족 결혼시키고 왕자가 되려면 몽골의 수도에 가서 저 유배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일 때가 1281년인데 그래서 그때 왕 이름이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원나라에 몽골에 충성한다. 이때부터 왕 이름이 계속 충모왕, 충수광 뭐 이런. 그러면 그 충자가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이 충이 이제 몽골에 충성한다는 거죠. 진짜요? 좋은 이름 아니네요. 저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왜 태조 왕건 이렇게 쫙 가잖아요. 태조, 광종 이렇게 가다가 이제 몽골한테 항복한 다음에 충왕들이 생기는 거예요. 충왕이. 와, 이거는 조금 진짜 좀 씁쓸한 우리의 충수광, 역사가 충모광 있네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몽골 혈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왕씨잖아요. 태조가. 그럼 이제 정통 왕씨는 고려 왕조와 연결된 왕씨들은 이제 혈통이 한민족 혈통뿐만 아니라 몽골의 혈통이 있는 거죠. 몽골 반점 있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없었어요? 모르겠네요. 한국 사람 아니네. 그래요? 태어날 때 나 엉덩이에 몽골 반점 있나요? 있죠. 저는 이제 다른 조카나 뭐 이런 아이들의 엉덩이에 있는 건 봤는데 본인은 못 보셔서 보죠, 제가 못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날 거고 아마 왜 못 봐요? 이렇게 보면 보이지. 허리가 돌아가나요? 손 잘 안 돌아가는데. 있었겠죠 뭐. 저는 손등에도 있었어요. 손등에도. 손등 엉덩이가 아니고 온등에도 있고. 그 손등에 거는 이렇게 검게 변하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어렸을 때는 파랬어 먹는 것처럼 몽골 반점이. 야, 우리 훈장님 몽골 사람이셨구나. 그래서 몽골 반점은 이제 한국 반점이 아니잖아요. 코리아 반점이나 몽골 반점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 아니라 이 몽골, 중앙아시아, 아시아, 만주, 한반도, 심지어는 일본, 중국 일대를 아우르는 그 복잡한 부족들. 그죠? 서로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이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몽골 반점. 다시 그러면 가서 엄마한테. 그죠. 지금 홍익인간 얘기하다가 몽골 반점. 손등에도 있다. 홍익인간. 그래서 그 이련 스님이 이제 1281년에 쓰시면서 이 단군 신화가 처음으로 이제 역사서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1287년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이제 삼국유사를 쓴 6년 후에 또 이승휴라는 고려 학자가 제왕옹기라는 시집에서 또 이 단군 신화 고조선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현존하는 역사서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현존하는 역사서라는 것은 그 이련 스님이나 이 학자 이승유가 자기들의 이 역사서를 쓸 때 시집을 쓸 때 참고를 했던 서류 이 역사서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료를 쓸 때 봤던 그 자료들 말고 지금 이제 삼국유사하고 제왕옹기는 남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두 자료가 이 단군 신화 이야기가 담긴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그래서 뭐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이 사자성어도 이제 그때쯤 이제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고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의 우리는 몽골하고 다르다. 또 우리 고려 왕조민들은 다 똑같다. 우리는 뭔가 여기서 한데 뭉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고민 속에서 아마 단군 신화도 나오고 널리 인간을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라는 사상도 그때 이제 같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구전돼 오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문서화됐다라는 거,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삼국유사가 쓰여지기 한 100년 전에. 그 1100년대죠. 1100년대 서기 1100년대 고려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농민들을 반란이 일어났고 천민들이 봉기를 했고 곳곳에서 민중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또 저항을 진압하자마자 원나라 몽골에서 침공을 시작해요.
그래서 총 9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해요. 몽골이. 예. 이 나쁜. 예, 그 1231년부터 1259년이니까 30년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나라 이 지배층, 고려 지배층 왕들은 어디가 있었느냐 했더니 강화도에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아, 도망을. 예. 도망을 가서 9차례 침공하면 이제 이 몽골은 기마병 중심이기 때문에 해군이 없으니까 네. 강화도는 못 가고 전국 각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민생을 괴롭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게 1260년대에 이제 완료가 되고 그래서 한 100년에서 150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고 피폐해지고 민생이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겠다. 대동단결해야겠다. 네. 뭐 이런 그 이념 사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구려 따로, 백제 따로, 신라 따로, 뭐 전라도 따로, 경상도 따로 이래 분열된 너 나가 다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는 국난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역과 이념, 배경과 상관없이 다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뭐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죠. 핏줄은 하나다. 예. 그래서 대동단결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몽골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이제 의식이 서서히 커지게 되고 그런 결과 이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나 제왕옹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홍익인간이라는 게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 같거든요. 저는 뭐 이 시대에도 그것이 이제 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훈장님이 보시기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때문에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혁명적인 단어였죠. 아, 그래요? 그 혁명적인 단어. 1100년대의 망소망이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역사 시간에 들어는 봤습니다. 이게 노예 반란이에요. 그렇죠, 노예. 예, 이제 약간 기억이 나네요. 노예들의 반란. 그러면서 이 망소망이가 내세운 슬로건이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아, 그 유명한 그 이거 많이 들어봤죠?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예. 니나냐나 다 같은 피다. 예. 근데 이제 지배층들은 안 그렇잖아요. 쌍놈 피, 양반 피, 귀족 피 그렇죠. 따로 있는 거죠. 왕피 따로 있는 예. 거지. 그래서 너랑 나랑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건데 단군 신화가 등장하면서 다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쌍놈이나 왕이나 니나네나 할아버지 똑같다 이거예요. 와, 그거 완전 평등 사상, 평등주의나 마찬가지예요. 혁명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인간이다. 네. 그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왔다. 야, 요즘 시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자본가나 저기 있는 그 우리 그 가장 낮은 쪽의 노동자나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같은 이제 그 대우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이 꼬실, 동화시킬, 참여시킬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나 나나 주인이나 노비나 다 한 핏줄이라서 똑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만들자. 그 기원에 단군이 있다. 그 기원에 우리 고모할머니가 있다. 이러면은 뭔가 대단한 이론 같잖아요. 지금은 그게 신화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한 그렇죠. 이 혁명 사상 같은 거죠. 그걸 집대성한 게 홍익인간이다. 그래서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없고 우리는 다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 밑에 나온 같은 동포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좀 낡은 것처럼 내기처럼 들리지만은 이 신분 사회, 계급 사회, 귀족 사회였던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고 그거를 압축한 슬로건이 홍익인간이다. 저희가 이렇게 단군 신화 또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 이제 조 소장님이 왜 하필 마늘과 쑥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마늘 냄새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냄새 나는 거. 근데 요게 저희 제작진이 또 발빠르게 이제 좀 찾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래요? 이게 또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쑥과 마늘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쑥 본 적 있으세요, 승주님은? 쑥 있죠. 쑥떡, 쑥국 이런 거 먹잖아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쑥이 그렇게 잘 자는 거예요. 그때도 막 많고 많이 자라나고. 그냥 놔두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라. 쑥이 그냥 뭐 대판으로 그냥 밭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쑥대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쑥이 그만큼 생명력이 있어. 네. 그리고 쑥이 보면은 모기 같은 게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문에? 때 보면은 이 쑥 말려가지고 태우죠. 밤에 모기불 쑥. 그렇죠. 예전에 시골 가면 막 태웠어요. 태웠었죠. 그리고 마늘. 초강력 항암제. 그렇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지만 마늘 냄새 이게 또 모기들을 물리치고. 하여튼 이 쑥과 마늘이 대단한 그런 좀 의미를 가진 그런 식물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저기 쑥과 마늘을 많이 애용,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쑥과 마늘이 언제부터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쑥과 마늘을 기록해 놓고 있는 삼국유사, 그러니까 1200년대에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었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치. 김치에 고춧가루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언제예요? 김치에 고춧가루 빼면 이제 김치가 시체잖아요. 수입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임진왜란 전에는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죠. 병자호란 때 들어오잖아요. 고구마, 감자, 담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우리가 뭐 5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돌. 온돌도 뭐 우리가 2,000년, 3,000년 전에 뭐 다 온돌을 쓴 것 같지만 실제로 온돌이 우리 그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의 생활에 보편적인 그 난방 시설이 된 것은 영종조 시대 이후라고 그래요. 참 역사를 알면 참 그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죠.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훈장님 아까 이제 홍익인간 말씀을 하시면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그래서 계급 우리는 이제 하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홍익인간을 그렇게 외쳐대면 분명히 그 지금에 있는 뭐 자본가라 할 수 있는 기득권층 또 왕족들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못 쓰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때 승리학자들을 보면은 단군 신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정리하려고 했던, 소개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단군 신화가 이게 쌍놈 논리다. 어떻게 양반하고 상놈하고 한 배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이제 신분사회가 무너지면서 많은 그 노비들이 혹은 쌍놈들이 양반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족보를 사가지고 그렇죠. 그런 또 와중에서 이제 양반과 이 상민이 서로 이제 신분이 섞이게 되고 그리고 19세기 중후반이 되면 이제 국권을 나라를 뺏기게 되잖아요. 뺏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양반 상놈 할 거 상관없이 다 식민지. 그걸로 하나로.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대동해야 된다. 우리는 다르지 않았다. 양반 쌍놈이 다르지 않았고 지역이 다르지 않았고 우리는 다 한 할아버지 한 배의 자손이다. 한결이다. 이런 사상이 이제 일제시대 때 다시 본격화되고 그게 그 1909년에 나철이라는 스승 그 위대한 사상가가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요. 대종교. 쉽게 얘기하면 단군교인데 이 20세기가 되면 이제 종교로 또 이렇게 성화돼서 나타나기도 하면서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민족 혹은 조선 민족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 최소한 조선은 하나다. 한국은 하나다. 이런 이제 그 느낌을 모두가 당연하게 갖도록 하는 그 시대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단군 신화를 저희에게 던져주신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단군 신화와 뭔가를 또 접목시켜야 하고 또 그 무언가를 또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벌써 농촌 지역은 결혼의 30%가 국제 결혼이에요. 그렇죠.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이제 형성돼 있죠. 그래서 뭐 베트남의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민족은 다르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로 우리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은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뭐 민족으로 가르고 국민으로 가르고 이런 어떤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둘 때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유럽에서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군 신화 우리는 하나는 이제 단군 신화가 지금엔 어떻게 재해석돼야 되느냐 네. 그런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의 핏줄에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인류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 네. 홍익인간의 인이 사람이잖아요. 국적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널리 이롭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를 이 단군 신화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네. 우리한테 주는 네. 그런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국적을 다 떠나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한 민족이다, 네, 네. 한 가족이다 이제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우리가 일제 시대만 해도 강제징용이니 뭐 위안부니 해서 수백만 명이 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떠들고 수십만 명이 돌아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다 난민으로 살아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평화롭고 동등하게 대접받으면서 살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우리 한반도도 그냥 우리가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말을 한다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선진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에서 온 분들도 같이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좀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단군 신화는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만화책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역사를 그렇게 풀어놓은 책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접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네. 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은 우리가 뭐 국적 틀리고 다 했지만 우리는 하나다. 그럼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네. 같은 이제 어떤 공동체로서의 이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었고요. 네. 특히 그 네. 노동운동은 국제주의거든요. 그렇죠. 국제주의인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국적과 상관없이 핏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하나다. 네. 인간 하나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운동의 국제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이념이 아닌가. 네. 이 이념을 20세기에 21세기에 다시 해석하고 다시 적용함으로써 네.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홍익인간을 우리나라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금 계속 이제 동남아 다니시고 왜 각국 세계 나라를 다니시잖아요. 네.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널리 좀 퍼뜨려 주셔서 홍익민족이 아니잖아요. 네. 홍익인간. 정말 훌륭한 진짜 이 용어네요, 진짜. 네. 훌륭한 용어죠. 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We are the world. 그렇죠. 그게 뭐 위아더 We are the 월드죠. world. 홍익인간을 다시 번역한 We are the world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현대에 맞게 또 단군 신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네. 노동잡설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또 아쉽지만 윤여원 원장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워요. We are the world.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